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제목 보다시피 해외 파트너 발굴과 비즈니스 문화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파트너 발굴 그런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많이 얘기 뭐 공 배웠을 거예요. 뭐 1학년 때부터 무역 하려면 바이어가 어떻고 그 얘기부터 듣는데 사실은 뭐 바이어를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를 찾으면 그 무역은 끝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를 찾는 게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게 있다 해도 뭐 한두 개 사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전자무역 강의 들었나요? 전자무역 요즘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전에는 내가 했는데 어쨌든 전자무역 뭐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 하면은 그건 지금 우리가 무역 국제무역에서 얘기하는 바이어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 사람들 사봐야 뭐 한 개, 뭐 5개, 10개 사봐야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건 나와 이미 또 팔아보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기업에 가서 근무하면 뭐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사업한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지. 개인 사업 한다고 하면. 그런데 온라인 쇼핑은 여러분들 뭐 그 해봤겠지만 1년에 그거 해갖고 4천만 원, 5천만 원 남기기 정말 어렵지. 수억 원어치를 팔아야 겨우 뭐 자기 월급이라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우리가 파는 뭐 해외 직구 뭐 역직구 해서 하는 게 우리 전체 무역에서는 얼마 안 돼. 그게 실제 포션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바이어를 찾아서 물건을 대량으로 아니면 소비자라 해도 뭐 좀 많이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래선을 찾는 게 최고의 목표다 이거죠. 최근에도 나한테 어제도 내가 뭐 비대면으로 뭐 이집트에 있는 어떤 한국 분하고 이게 비대면 줌으로 뭐 연락을 하고 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뭐 이집트에 뭐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좀 한국 시장에 팔고 싶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일본 회사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뭐 저거 그저펫 그러니까 반려동물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그 일본에서 특허가 나온 아주 첨단 기계가 있대요. 뭐 그런 걸 어떻게 한국 시장에 론칭할 거냐, 또 한국에 있는 걸 어떻게 또 론칭할 거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이 뭐 좋은 파트너 하나 잡으면 그냥 그걸로 무역이 다 거의 끝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이거를 이제 그림 하나 보여줘. 여기는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항에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백 척 막 수천 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선장이 여러분들 어떤지 알아요? 선장이 자기 배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배 주인은 대부분이 따로 있고 선주가 따로 있고 이 선장들은 고용돼 있다고. 그래서 고용돼 있어가지고 뭐 고기를 100만 원씩 잡았다. 그럼 뭐 반반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배 주인들은 선주는 어떻겠어요? 이 선장이 고기를 많이 잡는 선장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가격이 차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장하는 사람은 뭐 가격이 싸고 이제 아주 베테랑은 비싸고 그러는데 자 똑같이 배를 몰고 쫙 저리 나가 뭐 제주도 앞바다 흑산도 앞바다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똑같이 가서 잡는데 어떤 선장은 고기를 많이 잡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잡아. 이게 월급을 많이 주면은 많이 준 만큼 보수를 준 만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무역회사에 가서 뭐 대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던 대부분이 바이어 찾는 게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전시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바이어를 많이 찾아갖고 왔는데 뭐 어떤 직원은 뭐 거의 못 찾는다. 선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잘 잡을 건가 하는 걸 배우기 위한 기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는 뭐 잘 알고 있죠. 익히 뭐 무역학 개론 때부터 뭐 알 거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바이어를 잡으려면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시장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이제 거꾸로 얘기해 수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집트에 뭐 좋은 물건이 소개되지 않은 물건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 시장에 팔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물건이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루트로 유통이 되고 전자상거래에서 얼마가 지금 팔리고 있고 여기 병행수입 얘기할 병행수입 이게 익스클루시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뭐에서 프라다 가방 여기 법인도 있고 독점적으로 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 반면에 저기 뭐 이태리에 가가지고 하나 사다 뭐 중고로 아니면 새 걸로 팔 수 있는 거라고 그 병행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그런 걸 전부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누가 지금 물건 내가 나하고 비슷한 거하고 지금 팔고 있구만. 그게 이제 반려지.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어서 오세요. 실제 실무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탭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바이어 후보자한테 어때요? 이메일 보내면 거의 대부분이 no answer. 그렇죠? 옛날에는 그 카탈로그를 지금은 카탈로그 거의 안 만들어. 카탈로그를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이어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바이어한테 보내면 바이어가 뭐 회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 회신도 없어. 대부분이 그냥 트래시캔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망만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교수가 현장에서 느낀 걸로 보면 바이어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고 뭐 카탈로그를 하나 보내고 뭐 전화를 한 통화 했다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90 아마 한 5년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모자 하시는 분이 수출하시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되게 기분이 막 좋아 있어. 아이 어찌 된 겁니까 했더니 자기가 2년 전에 모자 샘플을 보내준 게 있대 미국 바이어한테.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만 내 모자만 이렇게 먹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온 거야. 당신 뭐 미국 갔다며? 예 왔습니다. 오다 하려니까 빨리 나한테 그 왔다가 그렇게 되게 무역이란 게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 교수도 슬로베니아에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우리 IMF 나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가 97년인가 뭐 8년인가 어느 날 뭐 누가 슬로베니아 그 바이어가 회사 대표가 무역회사 대표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가지고 자기가 그 요새 그 외환위기 나가지고 한국에 물건값 싸다는데 싸지 뭐 많이 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회사에 한번 오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뭔 줄 알아? 그 사람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거 하는 바이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이어인데 그 사람 사무실에 가니까 코트라에서 보내준 그 카탈로그를 다 갖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이게 뭐 솔라이트 배터리 무슨 뭐 뒷두라미 배터리 뭐 전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보여주더니 나한테 어느 회사로 해야 되겠냐. 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뭐 카탈로그 보내주고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불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역회사에 가서 수출 담당 직원이 되고 했을 때 그런 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메일도 보내고 뭐도 하고 막 뭐 밥도 사주고 막 방문도 하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연락 올지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안 오지만은 100개 중에 한 개만 와도 그건 대성공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기였다고. 요즘도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그 옛날에는 오파상 그랬잖아요. 오파를 자기가 이제 발행을 해주는 그러니까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영어가 안 돼. 뭐 칩바이밖에 모르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우리 저 서울의 명동이나 서공동이나 이런데 그 무역업체들이 많이 오파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얘기지. 아니 90년대고. 그래서 분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바이어한테 막 편지 막 보내지,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오고 막 이런 식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서 지금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시장 조사. 근데 교수가 해외에서 이렇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오고 이런 게 들어보면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뭐 저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수출하실 건데요? 러시아 처음 와가지고 이 조사가 전혀 안 돼. 현대자동차가 요새 문 닫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알아요? 러시아에는 최대 도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스크바고 하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피오트르 대제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 제국 때 그때 거기 수도가 저 북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닙니까?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2009년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어요. 좀 물어봤지 거기 뭐 책임자한테 이거 하려면 뭐 조사 많이 했겠네. 그냥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뭔 소리냐 했더니 코트라한테도 하고 맥킨지한테도 하고 뭐 어디도 하고 뭐 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조사했겠어요? 러시아에다 공장 지어도 되겠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정몽구 왕 회장님이 오케이 공장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공장 문 닫았어요. 지금 못 돌아. 지금 대기업들 다 러시아 철수했잖아요. 왜? 전쟁 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 왜 철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칸츄리 리스크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국가 위험도 칸츄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정몽구 형님이 어떻게 그까지 예상을 했겠어? 야 러시아가 전쟁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청 어려운 일. 그렇게 조사를 하고 했지만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게 1년에 30만 대를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공장 넓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숭실대 한 3배 60만 평 막 이렇게 돼. 자동차 공장 하나가 3배 4배 되는 공장에다 그러고 또 그것만이 있느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또 그러니까 현대차 공장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도시에다가 중소기업들이 쭉 여기서 같이 가가지고 부품을 공급해 줘야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둘을 합하면 얼마만해요? 뭐 이거 우리 숭실대 면적 한 10배 정도 되는 면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근데 지금 문을 닫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탓하랴?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지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 나중에 무역회사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뭐 사장님이 막 다그치더라도 아닙니다.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코트라한테도 의뢰하고 오히려 돈 주고 의뢰하고 자기가 조사해보고 해가지고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줄여야 된다. 그래 계획서를 제대로 세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하려면 언제 조사하느냐 뭐 이거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뭘 조사하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아까 제가 칸츄리 리스크 얘기했잖아요. 야 근데 힘들어요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지. 그러니까는 유럽은 칸츄리 리스크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걸 어떻게 알았겠어. 이게 정말 죽을 지경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시장에 사실 뭐 위험도가 없는 시장은 뭐 하도 경쟁이 심해서 그거 뭐 가서 바이어 찾기 쉽지 않아. 여러분들 그 무역 사절단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바이어를 찾는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가방 하나 들고 코트라 찾아가가지고 저 바이어 좀 소개해.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뭐 어디 쪼리 무역관에 가가지고 하나. 실제 김호중 회장도 코트라 와가지고 1970년대 와서 저 바이어 좀 찾아 했어. 실제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샘플 들고 다니면서. 그게 가장 전통적 초보적인 방법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외에 그렇게 하려면 다리도 아프고 돈도 많이 드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나 막 이런 데서 뭐 바이어 한국에 데려오기도 하고 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사절단 파견이 파견. 무역사절단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어느 뭐 화장품 무역사절단이다라고 하면 뭐 한 10개 회사 이렇게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여기 상담 데스크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어. 있으면 여기 자기 회사 사장 여기 앉아 있고 수출업체 그리고 통역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바이어 와가지고 시간대별로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한 6명 5명 이렇게 이제 하루에 상담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회사 우리가 누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개도국에 가면 누가 갑이지? 우리가 갑이지. 거기는 위험도가 크고 뭐 한 나라니까. 그러면은 그런 나라 가가지고는 바이어들 모여라 그럼 다 모여. 뭐 숭실대 경상관에 모여라 그러면 다 온다니까 이렇게. 독일 가면 오느냐? 안 와. 독일에 바이어가 오겠어요? 독일도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안 오지. 기차비가 얼마인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수가 거기 있을 때도 그랬어. 한국에서 한 10명 정도 수출업체 사장님이나 뭐 수출 담당 직원이 와요. 그러면은 하루 한 두 명 정도 2번밖에 못 해. 오전에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독일 전역으로 쫙 기차 비행기 타고 전부 가. 그래가 거기에 이제 유학생이 통역을 해줘. 그 사람이 그러면 차에 태우고 가서 바이어 한 명 만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기차 타고 다시 옮겨가지고 하나 하고 그 다음 날 또 한 2개야. 그걸 끝이라. 이게 나라에 따라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가 없는 나라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만한 게 개도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팔아볼까. 근데 그런 사람은 돈이 없지 또. 그리고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크다 이 말이지. 신용도가 낮아. 이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기를 안 당하고 이 하려면은 이런 시장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고 또 사기 아니어도 돈을 떼지를 않지. 돈 떼는 게 가장 이제 또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그런 일들 많아. 돈 떼는 사람 지금도 돈 떼는 사람 많아. 한국 사람들이 돈 떼먹는 것도 있지. 왜냐하면 해외에 그 교포 무역인이라고 그래요. 한국인들이 가서 이제 그 거기서 자기가 사업하고. 근데 대체로 한국 교포 무역인들은 자금력이 약하지. 거기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뭐 좀 어리숙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뭐 없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어떠냐면은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현지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뭐 현지어 하시는 분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뭐 잘해서 뭐 이메일 해가지고 물건 보내주고 그래 한 달 후에 돈 주라는데 저요 사요나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민들은 믿지 마라 절대 그런 철칙이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해외에 사시는 한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류 사회에. 그러니까는 겉도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보의 그 레벨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뭐 말로는 다 된다 하나도 안 돼. 뭐 다 됩니다 하는데 하나도 안 된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 말도 있어. No problem은 all problem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이제 지금 잘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현대차가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 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대기업들이 다 있어요. 다 철수했지. 근데 삼성은 거기에 큰 공장을 안 지었어요. LG는 이제 거기에 조립 공장 했는데 삼성은 그냥 아주 단순 조립 뭐 이런 정도 했고 삼성 머리에 영리한 거지. 그러니까 막 대규모 투자 안 하고. 그런데 삼성을 우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중국에 또 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역시나 판출이 리스크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 이제 삼성이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죠. 반도체 지금 3나노를 생산하려고 3나노 가장 작은 거. 근데 9나노에서 한 15나노 정도는 레거시라고 그러니까 옛날 좀 오래된 거라 이거죠. 지금 삼성의 삼성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이 아니고 이 한물간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 이 전 버전이라 이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뭐 3나노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 판출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탈중국에 대한 얘기는 벌써 오래됐어. 교수가 듣기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중국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도 물론 중국에 많이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에 너무 사업을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대요. 근데 그게 현실화 지금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조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간접 조사, 직접 조사 그랬는데 1983년에 교수가 코트라에 입사를 하니까 지금 여기 보는 무역 자료실이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무역협회에도 있고 코트라도 있어요. 거기 내가 가서 입사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그 도서관에. 아니 뭐 웬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무역업체 직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뭐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겠어요? 관세율표. 어느 나라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우리 뭐 아이템이 뭐 HS 코드 그때는 HS 코드였나? 하여튼 HS 코드 몇 번에 이게 뭐 나이지리아의 관세율이 얼마인지 이거 뭐 왜 그러냐면 코트라에 물어봐도 되는데 코트라 직원도 모르지. 그 무역관에 물어봐야 돼. 그럼 다 보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다 여기 막 와가지고 바글바글 했어. 그리고 뭐 거기 그 나라 상공회의소 명단 그런 거 해가지고 아이템 봐가지고 뭐 바이어 거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인터넷으로 다 가서 보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간접 조사 국내에서 하는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렇게 간접 조사 해가지고 바이어를 뭐 물색해서 뭐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왜냐하면 나만 그 책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보고 있거든. 이게 수출업체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우리끼리 경쟁, 우리끼리 막 이게 A 업체, B 업체 똑같은 물건 갖고 바이어 하나 가지고 막 편지 보내고 해가지고 내가 거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해가지고 막 그래. 코트라한테 중소 수출업체들이 제일 불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막 또 다른 사람 한국 수출에 또 막 상담시켜주고 그리고 하지 마. 근데 코트라는 모르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간접 조사는 사실 뭐 초기에 참고는 되지만 직접 바이어를 찾아서 성공해 쉽지 않다.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직접 조사 출장 간다 이거지. 제일 좋아. 출장 가서 코트라 직원 붙잡고 너 바이어 한 명 내놔 그러면 안 내놓겠어. 내놓지.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출장비 요즘 비행값도 비싸고. 미탁 조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넨브라 스트리트, 뭐 맥켄지, 보스턴 컨설팅, 베인 앤 컴퍼니, PwC, KPMG.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외국계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야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이제 회사에서 누구누구시 전화와 해가지고 혹시 우리 회사 와서 할 사람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여기다 이제 근무를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차도 이런 데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 그 현대차 상무한테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도대체 이거 뭐 보고서가 왔어. 이제 뭐 어디다 했느니 뭐 맥킨지에 했더니 보스턴 컨설팅 했는데 쭉 뭐 러시아가 어떻고 자동차 시장 어떻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공장을 설립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라는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해놓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고 저렇게 하면은 뭐 괜찮고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계속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고서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영어로 이거 돼 있는 거 이거 보고 돈만 막 현대차가 얼마 줬겠어요? 적어도 한 10억 줬을 거라고 조사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보면은 하란 말도 아니고 아니란 말도 아니라 이거지.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러시아에다 꼭 나인수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예. 자, 그렇게 이제 위탁 조사할 수도 있다 그거고요. 자, 그래서 코트라 사용 설명서. 코트라가 1962년에 생겼잖아요. 그때는 주로 뭐 했냐면은 바이어 찾아주기 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그다음에 전시회 나가는 거. 그 두 개가 큰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바이어가 뭐 한국 물건 살랍니다 하면은 어떻게? 텔렉스로 보내. 텔렉스를 쳐. 그러면은 어느 나이지리아 바이어가 한국 뭐 기계를 사고 싶다 그러면 보내. 그러면 이걸 번역해 가지고 이거 물건 만드는 회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사장님 빨리 오셔 가지고 이거 답신합시다. 견적 냅시다.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트라가 하긴 하지만 거의 안 해. 그건 누가 하느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면 개인 회사들이 이런 거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들이. 근데 지금은 그럼 코트라가 뭘 하느냐? 여기 써있는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전시회 개최,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 조사. 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게 이제 코트라는 조사를 하는데 그게 요즘은 어려운 조사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반도체 뭐 오면은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일종의 간첩 비슷한 그런 거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 보내가지고 하고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IRA 법이 나오면 이 친구들이 한국 회사들한테 뭐 예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게 참 회사의 운명하고 관련 있는 얘기라. 그래 이제 그만큼 해외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 뭐 투자 진출, 그렇죠. 해외 나가서 공장 짓고 이 전부 진출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합시다. 어떤 서비스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투자업체 가서 근무하면 당연히 이건 매일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온라인 상담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많아. 교수한테도 물어보는데 내가 뭘 하는데 뭐 조그만 뭐 스위스에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뭐 구글 뒤져봐도 안 나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때 코트라한테 물어본다 이거죠. 돈을 내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안 내고 그냥 온라인으로 요새 그런 거 많죠. 어느 회사 같은 데도 그렇게 이제 간단한 질문은 물어봐. 그러면 2, 3일 있으면 답이 와요. 아 이건 이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용해야 되고 해외 시장 정보 요즘 뭐 그 빅데이터라고 지금 있죠. 코트라도 60년 동안 모아놓은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검색을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빅데이터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치면 스위스 치면 스위스가 쫙 막 튀어나오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코트라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지원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하는 바로 그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요새 뭐 챗 GPT 해봤어요? 해봤어? 챗 GPT? 별로 재미가 없지. 거짓말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 계속하고 그래. 나도 교수도 해보니까 별 도움 안 돼. 어쨌든 코트라. 그런데 왜 코트라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검색하겠지만 문제는 뭐죠? 그게 정확한지 그걸 알 수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 이게 누가 거짓말 해놓은 거 챗 GPT한테 뭐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뢰성 문제, 가장 공신력과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거지. 그런데 코트라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니까 공신력 있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잉오퍼, 그다음에 전시회,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지금 코트라가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코트라 OR, KR 들어가 가지고 해외 무역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본사, 여기 조직도 있죠. 여기 해외 무역관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갖고 뭐 CIS 유럽, 유럽에 여기를 누르면은 유럽에 지금 24개 무역관이 있는데 그게 명단이 쫙 나와요. 유럽 지역 본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거기서 독일을 딱 누르면 이 옆에 뭐 없어졌는데 딱 누르면 프랑크푸르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 걸 이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해외 시장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바잉 오퍼가 나와요. 이 바잉 오퍼가 뭐냐면 코트라 직원들이 해외 130개국에 130개 도시에 나가가지고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이렇게 오면 그걸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러니까는 매일 봐요. 수출업체 직원들 매일 봐야 돼. 혹시 물론 이제 알림 서비스가 있긴 있어. 자기 아이템 아닌 건 안 오는데 거의 매일 올 수가 있는 거. 어느 지역에선가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출업체 담당 직원은 거의 이걸 가지고 뭐 하여튼 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업무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HD 뭐 제일 첫 번째 하나 보십시다. HDPE 레진 PE 100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레진 폴리에틸렌 100,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뭐 학교에서 이게 잘 안 배우죠. 이게 순전히 무역이란 게 다 약어잖아요. 약어. 이건 이제 화학 약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PET라고 PET가 뭐야? PET가 뭐예요? 늦게 와서 얘기해. PET 페트병이 뭐예요? 페트병이 뭐 PET가 뭐냐고. 뭐 반려동물? 고양이? 페트병은 폴리에틸렌 탈레프테이트의 약자예요. 이게 폴리에틸렌, 이게 여러 개의 석유화학 제품 중에 상품 중에 하나지. 근데 폴리에틸렌 중에서 그걸 탈레프타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게 페트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페트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순천 옆에 그 여천공단에, 그리고 저기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저기 충남의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가면 어마어마한 정유 공장에다가 나프타 뭐 크래킹 해가지고 석유화학 유화주. 요즘은 조금 저기 했는데 그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도 뭐 잘 나가지. 여러분 거기 가서 근무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만드는 우리가 생산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레진이란 게 뭐냐면 조그만 알갱이 이게 조그만 알갱이를 그것이 여기 지금 산다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 옆에 보면 국가정보라는 게 있죠. 국가정보.
국가별 시장 정보.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건 눌러보면 한꺼번에 그 나라에 대한 시장 조사 보고 시장 조사가 다 거기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별 시장 조사에 보면 이제 독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럼 독일에 해가지고 국가정보조회란 게 있죠. 거기 국가정보조회란 게 뭐냐면 칸츄리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전체 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무역 담당을 할 때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국가정보를 그 외교부에서도 하긴 해요. 근데 외교부 대사관에서 하는 것은 별로 자세한 거 없고 코트라 거 베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 별로 자세하지가 않아. 근데 이 국가정보 눌러보면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A4 용지 400, 500페이지만 이렇게 나와. 질릴 정도로. 그건 어느 작은 나라는 한 100페이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국가정보 나왔죠. 그리고 이 국가정보에 들어가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전체 국가정보 1번부터 일반 사항부터 저기 뭐 무역관 주소까지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출장 자료라고 또 따로 출장 자료라고 보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출장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뭐 볼로냐 간다 그러면 이태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500페이지를 언제 다 읽고 있어. 그러니까 엑기스만 딱 뽑아서 한번 가자. 그게 출장 자료예요. 그 출장 자료는 코트라 직원들이 수시로 막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올려놔. 거기 보면 통계도 있고 다 있어. 그거 보고 사장님한테 출장 보고서 내면 이 친구 공부 많이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이용을 하시고요. 독일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다 돼 있어요. 미넨도 있고 함부르크도 프랑크푸르트도 있고. 아까 내가 봤던 PE 레진 포리에스터 100 이거 한번 봅시다. 바이어 인콰이리, 그러니까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라오스에서 카테고리는 뭐예요? 합성 섬유, 합성 레진이고 HS 코드, 그다음에 볼륨 오더 얼마 등등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얼마 살래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오다를 하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 한국 회사들 위해서 공개해 놨는데 한국어로 돼 있는데 막 저 필리핀 업체가 막 그거 보고 한국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거 안 돼. 지금은 이제 그 아이디 치고 들어가야, 그리고 이거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확인을 해야 이걸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바이코리아. 네. 이거 바이코리아라고 그래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코트라에 여러 사이트, 여러 종류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거래알선하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주문한, 바이어들이 낸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이거 바이어가 이렇게 문의가 왔다, 요청이 왔다, 그거 하면 그래서 이제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코리아를 이거 이제 뭐 내가 이거 그 로그인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마이 바이코리아 나오고 그 바이코리아 눌러보면 뭐가 나오느냐, 상태가 쫙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 신용카드 회원 정보, 결제 정보, 통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전에는 코트라가 바이어 소개해 주면서 수출하는 거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됐다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우체국에 가도 얼마나 친절한데 코트라 직원들도 그렇게 당신이 알아서 수출해, 이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일 근데 이제 우리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이어가 샘플 보내달라고 한다 이거지. 옛날에는 뭐 여자들 머리끈, 장신구 이런 거 한 10개 보내줘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가격이 싸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 업체들이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대부분 뭐 기계 아니면 무지 비싼 거 막 이런 게 대부분, 싼 건 뭐 수출해봐 소용 없으니까. 근데 막 $100, $500짜리 샘플을 보내달라 뭐 이거 안 보내줄 수도 없고 뭐 한다면 그럼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 이 바이코리아라는 게 생기면서 콥스 서비스라는 게 코트라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트라한테 와가지고 요청한 그 바이어가 내가 샘플도 하나 좀 사고 싶다, 샘플 하나 보고 싶다 그러면
공짜는 안 되고 너 사야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코트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식으로 그렇게. 근데 이것은 오픈된 게 아니고 코트라가 관리하는 바이어들이 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거기 보면 이 페이지 뭐가 있냐면 꼭 이 바이코리아에 들어가면 온라인 무역 사기라는 게 거기 있어요. 이게 하나 보여 버튼이. 왜 거기 있겠어요? 하도 도둑놈이 많으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는 특히 이게 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바이어라고 하고 이걸 만약 오픈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둑놈 돼버리지. 그래서 첫째는 이 바이어들을 코트라가 이게 완전히 폐쇄적으로 클로즈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사기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근데 무역 사기에 대해서 교수가 한 5시간 강의할 분량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수시로 코트라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이 나와 막 그 사기 유형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역업체 가가지고 일하다가 제일 곤란한 게 바로 사기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교수가 충남에 있는데 거기에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그 충남 기업들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농사랑이라고. 농사랑.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농사랑 시스템을 이제 그 페이먼트 결제 관리만 해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한테 필리핀에서 누가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뭐 제가 필리핀 뭐 체육회 누군데 이번에 우리가 한 뭐 아무래도 한 100만 불어치는 추석 선물로 뭐 교민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좋다 그러면서 뭐 메일도 왔어 이렇게 얼마치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신났지 이제. 그런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운송비를 일부를 산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60만 원만 좀 빨리 보내주셔 그랬어요. 자기 통장에 좀 넣어주라고. 한국 통장으로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10억어치 물건 수출하는데 그건 뭐 60만 원 별거 아니. 60만 원 넣어준 거야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오다가 안 와. 이상하다. 왜 온다니 안 오지? 사기친 거지 또. 그래서 간추리 리스크가 큰 나라일수록 사기꾼이 또 많지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도 했어요. 충남에서 그 무역 사기 예방이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했죠. 사장님이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나 원장님 요새 뭐 그 사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년 한 몇 년만 해본 사람 사기 안.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장님은 사기 안 당하지만 직원들이 사기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역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코트라에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그래야 훌륭한 이제 수출 담당 직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조사를 특히 바이어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을 코트라한테 돈을 내고 의뢰하면은 이런 식의 레포트를 보내줍니다. 코트라 직원이 시간이 없으면 영어로 보내보라. 그런 영어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이게. 그 다음에 DMB까지만 얘기합시다. DMB라고 들어봤어요? DMB 제일 늦게 온 여학생 DMB 들어봤어? 들어봤지? 더넨브라 스트리트라는 이제 미국 그 컨설팅 데이터 회사의 빅데이터 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요즘은. 그런데 DMB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DMB 더넨브라 스트리트는 전 세계의 그 아주 저거한 나라 빼고는 대부분 다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갖고서 신용조사를 한다든지 특히 신용조사 거기. 그 다음에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독일의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벤츠에다 납품을 하려면은 자기 서플라이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플라이어 등록 아이디가 처음에는 벤츠에다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벤츠에 등록이 안 돼 있지. 그럼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 벤츠가.
그러면 뭘 쳐넣게 돼 있느냐? 이 던스 남바를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규모의 회사는 다 이게 던스 남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던스 남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DMB 이게 서비스 화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서비스 신청. 근데 원래는 뭐냐면 이 던앤브라 스트리트가 신용조사 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미국에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지금같이 막 엄청나게 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회사가 며칠 만에 외상값을 갚는가 막 그런 게 나와. 이게 뭐 재무제표 나오는 건 기본이고, 이 회사가 며칠 만에 페이먼트 그 주기가 얼마다 이런 게 막 나오냐. 그거 보고 이제 그러고 여러분 S&P 뭐 레이팅도 하고 그러는데 이 DMB 레이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물론 뭐 코트라는 신용조사 지금 안 해줘.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해.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다 하냐면 무역보험공사한테 하는데, 무역보험공사도 결국은 이런 데 끝 해가지고 돈 받고 거의 서비스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유럽 회사들이야 뭐 신용도가 대부분 좋지만은, 예. 그래서 수출 바우처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수출 바우처는 뭐냐면, 옛날에는 코트라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A, B 수출업체들이 전부 이용을 해 이렇게. 근데 A 업체는 5가지, B 업체는 2가지, C 업체는 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발 빠른 사람 먼저 다 해버리고 정부 돈을 받아버리고 못했다 이게. 그래서 실링을 정해놔. A 업체는 1년에 1,000만 원어치, B는 뭐 얼마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오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용조사를 할 때 이 DMB 서비스를 해서 신용조사를 할 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지금 그 절차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장 조사의 사이트가 뭐냐? 제가 코트라 얘기했죠. DMB 얘기했죠. 관세청. 관세청 여러분 유니패스 그런 거 배웠죠? 유니패스 배웠어요? 유니패스 이용법 알죠? 그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 수출업체 유니패스 뭐는 말이 안 돼. 근데 이 커스텀스 고 KR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며칠 전 사이트 교수가 본 거 여기 보면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가 나와요? 수출 실적이 나오지. 근데 수출 실적이 쭉 HS 코드별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통계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누가 수출했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몇 킬로그램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이게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다 팔아요. 미국에서는 돈 주고 사면은 단가가 얼마인지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이제 수출 관세청 이거 알아야 되고, 무역협회에 들어가도 이제 또 나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출 통계를 2군데 잡아요. 무역협회가 잡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세청이 세관에서 잡는 게 있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똑같아집니다. 중간에는 좀 틀리더라도 여기 보면 자세한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CIA 요즘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실을 CIA가 혹시 도킹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해킹 그래. 근데 CIA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할 만한 굉장히 좋은 정보원입니다. 미국이 CIA에서는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서 왜 구글 접속이라고 해놨냐면, CIA 고 K야 그냥 우리 저 네이버나 여기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걸 쳐놓으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월드 팩트북이라는 게 나와. 이게 이제 컨트리 그 프로파일입니다. 그 아까 코트라가 하고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월드 팩트북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 지금 코트라 무역관이 130개 도시밖에 없는데 한 90개 지역에 나가 있잖아요. 한 80개. 나머지는 뭐야? 뭐 서사모아 이런데 모르지. 다 나와 있어. 여기는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2017년에 아니 뭐야 이게 뭐 2020년 추정 42,000달러 퍼 캐피타. 우리나라 1인당 소득 국민 소득이 43,000이라고. 이 42,300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뭐 CIA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자 나라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OECD 이제 통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쓸 때 OECD 그런 통계를 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